제가 현장에서 만난 중증 분리불안 강아지들은 사실 처음부터 문제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보호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리 강아지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조금 낑낑대다 말더라고요. 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습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괜찮아 보였던 행동들이 분리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퍼피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미 교육을 선택하신 보호자님들은 분리불안 신호를 굉장히 비교적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확인 드리기 전에 보호자님이 선생님 아무래도 우리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말씀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대로 성견인 경우에는 보호자님도 모르고 지나치신 신호를 저와 다른 교육을 하다가 처음으로 저와 함께 마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견인데 이 신호를 몇 년 동안 놓쳤다면 이미 불안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잠식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교육은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과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에너지도 보호자님의 인내도 훨씬 더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분리불안을 나타난 뒤가 아니라 시작될 때 바꿔야 하는지, 왜 좀 더 지켜보자가 위험한 선택인지, 또 초기에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분리불안을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분리불안은 거의 항상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보호자님이 나가려고 하면 따라다니고 문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음성 반응이 있고 즉 찡얼거리거나 낮은 웅얼거림을 하거나 하울링에서 짖음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외출 준비만 해도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이미 강아지는 이때 혼자 남는 상황은 불안하다라는 것을 학습하기 시작한 상태예요. 아직 짖지 않았다고 파괴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퍼피 트레이닝 시기에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좀 커지면 괜찮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스스로 적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강아지는 이미 매일 혼자 불안을 견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리불안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강아지의 뇌는 이렇게 학습해요. 혼자 남는다. 불안하다. 매번 너무 힘들다.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순환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잠깐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공포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는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때 왜 넘겼을까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특히 퍼피 시기에 나타나는 분리불안 증상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더 빨리 공포와 불안이 각인됩니다. 이 시기의 불안은 강아지에게 가장 높은 스트레스 상태로 저장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퍼피 시기에는 관리와 교육의 방향은 같지만 지금 잡으면 몇 년짜리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은 조금 더 지켜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분리불안 초기에 개입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회복 속도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아직 초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분리불안은 초기라고 해서 불안의 강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초기 분리불안도 강아지에게는 충분히 힘들고 교육과정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 속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성공 경험을 아주 빠르게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경험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기의 교육은 강아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이라는 방향으로 살짝만 돌려주는 과정이에요. 반대로 분리불안이 이미 심각해진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의 교육은 다시 0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미 마이너스로 내려간 상태에서 하나씩 끌어올리는 과정이 됩니다. 분리불안이 심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실 강아지가 아니라 보호자님의 삶입니다. 외출을 포기하게 되고 약속을 미루게 되고 오늘도 나가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과 피로뿐 아니라 현실적인 부담도 함께 커져요. 약물 치료를 고민하시게 되면 약값이 계속 들어가고 교육을 다시 시작하려면 교육비도 필요해집니다. 혼자 두기 어려워서 펫시터를 부르거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호자님이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분리불안 교육은 강아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보호자님의 일상을 지켜주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분리불안은 심각해진 뒤에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작될 때 방향을 잡아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잡는다는 것은 강아지에게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기억이 굳어지기 전에 멈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성공을 빠르게 쌓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경험을 짧은 시간에 반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보호자님이 지켜보시기로 하신다면 이거는 단순히 교육을 늦추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아지는 매일 불안을 학습하게 되고 그 감정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교육이 방향 조정이 아니라 무너진 상태를 저기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는다는 것은 단지 교육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짜리 문제로 커지는 것을 막는 선택입니다. 강아지를 위해서도 보호자님의 일상을 위해서도요. 만약 오늘 영상 속에서 보호자님이 한 가지라도 떠오르셨다면 우리 강아지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